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부분 제2편. 자, 제일 먼저 영양교육 부분에서 영양교육과 사업의 요구도 진단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양교육의 개념이 나와요. 영양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양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 실천하려는 태도, 그 다음에 태도로 변형해서 스스로 식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겨 개선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교육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하면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실천하려는 태도로 만들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 그러니까 지식, 태도, 행동. 요 세 가지가 영양교육에서의 주요한 세 가지 용어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어떤 개인이나 집단 스스로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모으고 그것을 태도로 바꾸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양교육의 개념이자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그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두 번째는 바람직한 식생활 영위. 세 번째는 대상자의 영양 상태 개선. 네 번째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 다섯 번째는 체력 향상과 국가 경제 안정 도모. 여섯 번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 비용 절감. 여기 6가지가 영양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8년도에 영양교육의 목적을 묻는 문제가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표시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양교육의 목표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K라고 해서 이제 이해, 그러니까 지식 얘기하죠. 지식의 이해. A는 attitude라고 해서 태도, 태도의 변형. 이제 세 번째가 이제 P, 그러니까 practice라서 식생활 변화. 앞에서 제가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부분들 영양교육의 개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K knowledge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A는 이제 현재 식생활 개선에 대한 흥미 유발과 개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태도의 변용. 그 다음에 P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식생활을 적절하게 변화시키고 지속시켜서 습관화하는 것. 사실 이제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것을 지속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영양교육의 목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의 일반 원칙은 계획, 시행, 평가의 원칙을 가지고 실태 파악, 문제 발견, 문제 진단, 대책 수립, 실시, 효과 판정의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영양교육의 일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한 부분들 5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식습관 변화가 어렵다. 사실은 본인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타고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라던가 고혈압이라던가 이런 식이와 관련이 밀접한 이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식생활, 식습관 변화가 굉장히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즘은 이제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특히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이 사실 우선이 돼야지 또 지속적으로 나중에 이제 큰 질환 없이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양교육의 식습관이 변화가 굉장히 절실하죠. 두 번째는 경제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게 과일이나 채소 또는 육류 같은 것들이 좀 이제 다른 식재료에 비해서 특히 과일이나 육류들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경우에 제대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고 빵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계속해서 이제 때우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영양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그다음에 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다양하다. 교육 수준이라던가 식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즉효성이 없다.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교육 효과가 이제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교육 효과를 즉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영양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가지가 영양 교육 실시에 어려운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째가 영양 교육의 필요성인데, 일단은 1차 예방으로서 건강 증진 단계이고, 2차 예방은 건강 검진 단계와 영양 교육 필요 단계, 3차 예방은 질병 후 재활 단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1차는 그러니까 질병이 드러나기 전에 또는 건강한 상태 계속 증진하는 것들,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질병을 파악하고 영양 교육이 이때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당뇨라든 고혈압이 발견이 됐다거나 또 비만이 발견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영양 교육이 필요하다. 3차 예방은 이제 질병 후에 재활할 때 필요한 단계를 말하는 거죠. 자, 이때 각각 거기 이제 표에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2차, 3차 각각 영양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서 이제 건강 증진과 조기 발견, 그다음 재발 방지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지역사회 영양 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영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지역 주민의 영양 실태를 파악하는 것.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금강이라던가 낙동강 유역 같이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간디스토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약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옛날에는 민물고기를 생식한 경우에 간디스토마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의 이제 어떤 질환이라던가 또는 영양 상태들, 예를 들면 골다공증이 굉장히 또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특정한 지역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또 시골 지역들은 노인 인구가 많고 또 할머니들만 또 계시는 지역들이 많은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은 골다공증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역 주민의 영양 실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고위험군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대사증후군이라 하면 여러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비만으로 올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과 그와 관련된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지역사회 영양 진단 과정이 나옵니다. 영양 진단하는 과정.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영양 불량이라던가 어디다가 이제 우선순위 둘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영양 불량 상태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어떤 환경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간디스토마라던가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 설정들. 그 다음에 팀 구성과 계획 및 일정표 설정, 그 다음에 진단을 위한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 분석과 활용,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이렇게 5가지 이제 영양 진단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목표 집단 영양 상태를 판정하게 되죠. 판정은 보통 영양 스크리닝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서 영양적으로 취약하거나 위험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별하는데 일단 뭐 식습관이라던가 연령, 성별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서 영양 스크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을 이제 개인적 직접 평가, 뭐 예를 들어 신체 계측이라든가 생화학적인 검사라든가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임상 검사, 식사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간접 평가로 인구 동태 조사라든가 식생태 조사라든가 이런 이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평가들을 통해서 영양 판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영양 사업의 계획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영양 교육과 지역 사회 영양 핵심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영양 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의 영양 교육, 영양 개선을 계획 실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이고 지역사회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 개선을 목표로 영양교육 활동을 통해 실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영양교육은 개인이나 집단 모두 다를 말하는 거고 지역사회 영양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영양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면 영양교육과 사업의 이론 및 활용. 그러니까 실제로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과 이것을 실제로 활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영양교육 이론이에요. 영양교육 이론은 모두 7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어갖고 정리를 한번 하면 영양교육 이론은 일단 건강신념 이론이 있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한번 하는 겁니다.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사회 인지론. 그 다음에 변화 단계 모델. 그 다음에 개혁 확산 모델. 사회 마케팅. 그 다음에 프로시드 모델. 프로시드 모델. 요렇게 7가지. 그러니까 영양교육 이론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건강신념 이론,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 사회인지론, 변화 단계 모델, 개혁 확산 모델, 사회 마케팅, 프로시드 모델 이렇게 7가지가 영양교육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건강신념 이론, 뭐 같은 말입니다. 건강신념 모델 이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건강신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에 왜 참여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 뭐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고혈압 당뇨라든가 또는 부인암이나 일반 암에 걸렸던 경험이 있다던가 그런 위험군이 있는 사람들이 왜 질병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개발된 이론인데 일단 건강 행동의 실천 여부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신념에 따라서 정해진다. 결국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위협 인식과 이익성 인식, 장애 인식, 자기 효능감에 따라 한 개인이 건강 관련 행동을 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건강신념 모델이다. 이것은 일단 이제 적용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진단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여부, 그다음 약물요법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 그다음 비만한 식사 처방에 대한 어머니의 순응도 이런 것들 연구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건강신념 모델이다. 그래서 건강신념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금 이제 거기 표에 보충이라고 되어 있고 표가 나오죠. 그래서 건강신념 모델의 구성 요소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심각성에 대한 인식,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이익, 행동 변화에 대한 인지된 장애, 행동 계기, 자아 효능감. 자아 효능감이라는 건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보통 자아 효능감에 얘기를 하죠. 이렇게 6가지의 구성 요소가 건강 신념 모델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영양교육 이론 두 번째가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이거는 건강과 관련된 행동은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예,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건강에 관련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동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체중 조절, 금연, 모유 수유, 패스트푸드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행동을 예측하고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는 행동 의도, 그다음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의 통제력 이런 것들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건강 10년 모델하고 구성 요소가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 계획적 행동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은 사회인지론입니다. 사회인지론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정되는 상호 결정론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상호작용을 한다. 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바로 사회인지론인 거죠. 예, 그래서 거기 그 그림 동그라미 둥근 원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인 요인, 행정적인 요인, 행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이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적 인지론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사회 인지론이 적용이 되는 영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식에서 잔반을 남기지 말자, 예, 이제 단반을 많이 남기는 편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양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인지론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개인의 식생활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파악을 하고 행동 수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제 굉장히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물론 잔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급식자의 어떤 그 식재료에 대한 어떤 홍도라던가 또는 이제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예,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에 맞춰서 또 조리법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편식이 심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잔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그 편식을 줄이는 쪽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잔반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회인지론 이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잔반을 줄이고 편식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영양교육을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변화 단계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동 변화에 대한 대상자의 현재 의도와 행동 상태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고 그 단계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하여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연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 대한 그 골다공증 예방, 예, 그런 영양 교육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변화 단계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행동 상태에 따른 단계를 구분하고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교육 효과를 어떻게 해야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이론들인데 예를 들어 거기 보충 부분에 보시면 변화 단계 모델의 구성 요소에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이제 중년 여성들의 영양 교육에 관련된 것들인데 일단 이제 고려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실천할 예정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 발병률과 사례를 알리는 이제 강좌를 일단 먼저 개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단계 6개월 안에 행동 변화를 이제 고려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기부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뼈가 약해지거나 잘 부러지는 그냥 단순한 그런 질병이 아니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내장을 보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골다공증인 경우에 갈비뼈가 잘 부러지면 오히려 장기 파열이라던가 이런 무서운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 골다공증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사례 발표라든가 이런 영양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골다공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칼슘 구몬식품이라든가 짜게 먹지 말라던가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는 이제 그런 것을 위한 실천 방안들, 그 다음에 고칼슘 음식 조리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고, 실제로 이제 행동 단계에 가서 일어난 행동 변화로 이제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식사일지 같은 것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6개월 이상.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퇴보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변화 단계 모델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 확산 모델인데요. 개혁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일정한 경로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보통 개혁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개혁의 확산을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 일부에게 개혁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하고, 그 행동을 강화시켜서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쳐서 채택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혁의 확산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트랜스 지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조작식품, GMO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그 전에는 개념이 없던 부분들이었는데, 트랜스 지방산이 감자튀김이라든가 팝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뭐 뇌라던가 우리 대사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바람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없던 새로운 어떤 지식을 얻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제 트랜스 지방산이 많은 음식들을 제한하고, 그다음 트랜스 지방이 생기지 않는 조리법을 채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런 이제 그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접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뭐 그런 것이 개혁 확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이 사회 마케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진단, 프로그램의 계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 연속적인 단계를 제공하는 포괄적인 건강 증진 계획에 관한 모델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프리시드하고 프로시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 9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프리시드는 이제 사회적 평가, 역학적 평가, 행동 및 환경적 평가, 교육 및 생태적 평가, 행정 및 정책적 평가,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시드 같은 경우에는 실행, 과정 평가, 효과 평가, 결과 평가, 이렇게 플러스 4단계로 해서 모두 9단계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의의 어떤 그런 의미의 모델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교육 이론에 대한 7가지가 모두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영양학의 이해 부분 보시면, 지역사회 영양학이라는 것이 거기 의의를 보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결국은 지역 주민이 이제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삶의 질 향상. 그래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에 의한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단계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 비만 같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굉장히 많고, 그로 인한 의료 비용들이
천문학적입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식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오래전부터 비만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런 비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료 비용들을 이제 지출을 막기 위해서 비만을 예방하는 그런 그 영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미국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나서서 비만, 특히 아이들, 그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급식에서 비만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식단을 제외한다던가, 또는 이제 채소나 과일만 사서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해서 다른 거, 그러니까 햄버거라든가 이거 패스트푸드를 이제 결제하지 못하고 과일이나 채소만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이제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비만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비만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소득층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비만율, 특히 아이들의 비만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지역사회 영양학이라던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사회 영양학은 일단 그 대상이라고 한다면 집단을 이제 주로, 지역사회 집단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목표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영양 개선과 영양 실천, 영양 관리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으로는 영양 상담실을 운영하거나 이제 또는 집단 지도나 매체 활용, 영양 지원, 급식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영양 활동. 일단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이제 조기 발견과 치료.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적으로는 질병 예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 이외에도 생활 습관병 예방. 그러니까 이제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그다음 식생활 관련 행동 변화 유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건강 증진의 방향이 되겠다.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조기에 예방하는 차원이 결국은 영양교육의 주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영양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일단 영양사라고 한다면 영양활동의 주체이며 서비스 전달자이다. 그래서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피급식자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식단을 작성하는 작성자가 아니고, 어쨌든 집에서 식사하는 것 이외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점심 저녁까지 또는 아침도 식사를 세 끼 다 주중에 또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 그분의 피급식자의 식생활,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다 영양사가 다 맡는다고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영양 건강과 관련이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올바르게 식단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 교육도 실시하는 그런 사람이 영양사가 되겠죠. 임상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영양 판정 및 영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영양사들 얘기하는 것이고, 질환 있는 분들, 산업체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영양 교육, 그다음에 상담 활동까지도 이제 하는 것이고, 학교 영양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 보건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영양 교육과 모니터링, 영양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에서 영양사를 양성하거나 이제 보건 의료인으로서 식품 영양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을 영양 교육자라고 하죠. 그래서 영양사, 임상 영양사, 산업 영양사, 학교 영양 교사, 보건 영양사, 영양 교육자, 이제 각각 7개의 어떤 이제 직업군으로 나눌 수가 있다.